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4일 여의도 펀드빌리티비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마지막 저녁입니다. 네, 일요일 밤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이 많죠. 지난 금요일날 시장이 나름대로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고 이제 삼성전자발 이제 반도체 시장이 튀어 올라오면서 우리들에게 좀 기대감을 준 그런 금요일 주말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 주말 내내 여러 자료를 봐도 반도체, HBM,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반격 이런 것들이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의 화두는 반도체, 또 반도체. 이제 승부를 내야 될 것 같다. 어디서? 반도체에서. HBM 관련, AI 관련 반도체에서 승부를 내야 될 때가 있다. 여기서 이제 돈을 못 벌면 올해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긴 시간이지만은 정신 좀 차리고 같이 공부를 좀 해봅시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합니다. 삼성전자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7만 전자를 또 다시 회복을 했는데 시가총액은 423조. 네, 퍼는 현재 13.5배, PBR은 1.38. 보통 이제 삼성전자는 PBR로 많이 하시던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1배가 깨지면 사서 1.5배에 파는 PBR, 뭐 퍼는 8배에 사서 15배에 파는 거 뭐 여러 전략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매력 포인트에 와 있다. MACD도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MACD도 돌아서는 모습. 지금 딱 사야 될 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나은가 아니면 삼성전자 관련된 여러 전공정, 후공정, 뭐 소재 뭘 사야 되는 건가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합시다. 단 조건은 삼성전자 자체에 몰빵을 해서는 많이 벌 수 없을 것이다. 삼성전자 서프라이 체인 중에서 HBM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쪽지게처럼 꽂아서 사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다 1차적인 상승을 마친 관계로 추가로 상승을 하는 데 대해서 부담스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배팅을 해서 9월에 승부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최근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국내 기관들은 뭐 200만 주씩 사고 외국인들은 금요일날 700만 주씩 사는 모습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팔아 제낀 거죠. 팔았다가 다시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최근을 제외하면 삼성전자의 수급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다. 하지만 뭔가 달라질 기운은 보인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 한번 봅시다. 2023년 매출액 250조, 영업이익이 8.3조죠. 네, 작년에 43조 났다가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이건 이제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거죠. 24년에 매출액 289조에 34조로 다시 30조를 회복하는 모습. 여기에 이제 50조까지 회복을 해준다면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전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총 500조를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제 미래에 대한 반영인데 이 반영이 어떤 매력 포인트로 반영이 될 것인가? HBM이 과연 엔비디아발 HBM이 삼성전자를 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피어그룹을 보면 삼성전자 피어그룹을 보면 12개월 포워드 향후에 1년 후의 P를 보면 삼성이 21배, TSMC 27.5배, 인텔이 27.5배. 삼성전자가 그렇게 싼 퍼가 아니죠. 비싼 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EPS 3년 동안 CAGR 성장률을 보면 115%나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인텔도 거의 100% 가까이 오르고 TSMC는 한계 부닥친다는 거죠. 이제 랜드와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좀 바뀐 것 같아요. HBM이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목줄이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HBM을 만들 수 있는 데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ROE는 여전히 향후의 ROE는 낮죠. TSMC ROE가 23%나 되고 삼성전자는 5.2, 네, PBR은 1.3배, TSMC 4배, 인텔 1.3배.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은 EPS 3년 향후에 CAGR로 115%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다. 여기 핵심에는 AI 산업의 생성 AI에 관련된 그런 가속기 HBM에 달려있다. 그래서 매력은 이제 비메모리를 하는 TSMC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매력적이다. 이 가정을 깔리고
우리가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전공정을 살 것이냐, 소재를 살 것이냐, 후공정을 살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이고 키포인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고 같이 공부 좀 해봅시다. 3분기 D램 ASP 평균 판가를 보면 D램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죠. 랜드도 마이너스를 폭을 줄이면서 마이너스 2% 정도지만 거의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주식은 미분이다. 한 점에서의 가속도, 반등력, 이 각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뭔가 바닥을 치고 턴에서 올라올 때가 가장 주가가 좋을 때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식은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영역에 들어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크게 매력을 봐야 되고 2024년 겁니다. 2023년 D램 ASP가 38%나 오르고 랜드는 16%나 오르면서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거의 수직으로 서 있을 정도로 영업이익 EPS가 돌아선다. 이것이 선반영될 가능성,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선반영될 거냐, 이 부분이 하나 둘씩 문제가 해결되면서 생성 AI, HBM에 달려있다. 이걸 엔비디아가 오더를 주면서 해결을 해간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낸드가 바닥을 치고 있다 돌아서고, D램도 당연히 돌아서고, 가격이 좋은 D램 가격이 돌아서고, 그리고 HBM에 있어서 TSMC보다 훨씬 유리한 면에 삼성전자가 위치를 하면서 할 것이다. 이 정도의 패키징 가공은 삼성전자가 충분히 TSMC만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물이 들어온 거지 노를 져야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엣지 있게 첫 시간에 이제 삼성전자 현재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금요일날 시장 발표된 걸 보면 미 가계 저축률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 가계 저축률은 3.5%로 2000년 이후 평균치 6.5%를 하했다. 8월 미국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저축률은 내려오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은 거죠. 저축률이 빠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일하러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경제가 조금씩 슬로우다운 해진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고 저축률은 빠지고, 이렇게 된다면 저축률은 빠지지만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면서 이제 소득으로, 임금으로 이걸 보충하는, 나름대로 나쁘진 않지만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미국 가계 저축률 뭔가 변화가 생기기로 했지만 하반기에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진 않다. 미국 8월 실업률이 발표됐죠. 미국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서 8월 미국 실업률은 3.8%로 실업률이 올랐네요. 전월 3.5%였는데 실업률이 올랐습니다. 예상치 3.5%도 상회했죠. 특히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YY로 4.3%로 2월 연중 고점 형성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슬로우다운해지는, FOMC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할 만큼 금리가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금리는 살짝 오르면서도 끝은 났죠. 끝까지 달려봐야 되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는 FOMC가 좋아하는 그런 골디락스로 가고 있다. 슬로울리하게 미국 경제가 쿨링 다운돼 가고 있다. 너무 쿨링 다운되는 문제지만 이 정도 쿨링 다운은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실업률은 시장에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정말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진다면 소비가 당연히 부러지죠. 중장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이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국내 대미국 수출 증가는 플러스권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대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폭이 여전히 확대됐다가 조폭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미국도 좋고 중국도 축소폭이, 확대폭이 축소되는 면은, 이런 면에서 수출은 절대적으로는 우리의 성은 안 차지만 방향성, 이런 면에 있어서는 방향을 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수급치를 한번 봅시다. 코스피 일주일은 510억 정도 외국인들이 팔고 금융투자가 5천억이나 샀네요. 인덱스에서 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코스피 1개월을 보면, 한 달치를 한번 보면
외국인들은 거의 5,692억 팔았네요. 엄청 많이 팔았네요. 금융투자도 1조 5천억을 팔고 1개월로는 팔다가 일주일은 살짝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을 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은 7천억이나 샀습니다. 많이 산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1개월은 222억을 팔았으니까 1개월 동안은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7천억이나 샀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들이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팔았던 것들을 좀 메꾸는 게 아닌가. 기술주들, HBM 관련 기술주들을 조금씩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코스닥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수급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증시 자금 동향 한번 봅시다. 이제 고객 예탁금은 더 들어오지 않고 기어버리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시장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섹터에서 여기 섹터에서 돈이 빠져서 저기 섹터로 도는 순환매입니다. 서클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느 섹터를 자기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편차가 심한 그런 모습이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도 20조를 넘어가다가 다시 20조까지 돌아오는, 겨우 20조를 채우는 모습이 나타나죠. 신용잔고도 옆으로 기는 모습. 결국 돈 관련 수급은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그렇게 뭐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니었다. 내부에서 섹터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이 장이 형성되며 빠른 순환매와 치고 빠지는 단타매매가 성행했다. 여기에 HBM 관련주, 제약바이오 관련주, 이제는 뭐 양자 컴퓨터까지 왔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나요? 네, 가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순환이 빠른 그러한 요즘이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이제 스터디 모임이나 우리 카페 친구들이나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이 그림은 많이 보여드렸죠. 네. 반도체 8대 공정, 웨이퍼 제조부터 산학, 증차, 연마, 세정, 포토공정, 시가, 다음에 후공정에 와서 이온 주입하고 열 처리하고 전공정 검사하고 소잉 자르고 패키징하고 검사하는 장미, 최종 검사하는 장미. 지금 최근에 이제 열 처리 이오 테크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이오 테크닉스. 다음에 소잉 자르는 거 이오 테크닉스, 한미 반도체. 패키징 하는 거 한미 반도체. 본더 붙이는 거 오사트죠. 네,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드 테스터.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SFP 반도체, 윈팩, AT 세미콘. 여기서 하나마이크론이 지난 금요일 날 상 들어가면서 패키징하고 검사 장비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사트 테스트 업체, 아웃소스드 오사트 패키징 업체,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죠? 네. 이미 한미반도체나 이오 테크닉스는 떠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뭐가 갈지에 대해서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 복잡한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HBM에 관련된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최근에 돌고 있는 반도체를 이해할 수 없다, HBM을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얼마 전에 하나 마이크론 설명을 하면서도 제가 유튜브로 올려놨는데 이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걸 추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메인 보드 기판을 깐다. 그렇죠? 메인 보드 기판을 깔아요. 여기는 이수 페타시스가 이 보드를 깔습니다. MLB 기판으로. 여기에다가 PCB 패키지 기판을 위에 또 올려요. 그러면 이 메인 보드하고 PCB 패키지 기판을 연결하는 거 솔더블이라는데, 이 솔더블을 만든 회사가 덕산 하이메탈이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HBM에 들어가는 패키지 기판은 누가 만드느냐? 일본의 이비덴이 글로벌 1위다. 다음에 삼성전기가 살짝 발을 들여놓은 거고, 대덕전자도 만들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대덕전자가 만들어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도 만들고 대덕전자에게 아웃소싱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위에 패키지 기판, PCB 기판을 올리고, 바로 여기에 DRAM 12단으로 싼 것과 로직 반도체 GPU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패키지 기판과 붙이지 못한다. 그래서 인터포즈라는 또 기판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거죠. 이 기판을 인터포즈라고 하는데, 이 인터포즈는 기판이에요. 이 기판에다가 회로도를 그려서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PCB 기판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기판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TSMC가 자체적으로 기판을
자기들이 이제 설계를 해서 생산을 하는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비싸고 고가이고 부족한 현상이 있더라. 지금 이것을 만드는 회사는 한국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자,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를 12단에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 드릴로 TSV 드릴로 뚫는 것 같은데 TSV가 드릴로 뚫지 않고 여기다 식각을 해서 구멍을 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뚫고 이 구멍에 빈 구멍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액체를 채워가지고 붙이는 거죠. 이 붙이는데 또 이 기판과 이 웨이퍼와 웨이퍼 D램 웨이퍼 사이에 이제 마이크로 솔더블을 넣는 거죠. 이것도 덕산 하이메탈이 만들어서 붙인다. 그렇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TS 본딩 장비이다. 여기를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에 인터포즈라든지 패키지 기판이라든지 이 로직을 붙이는 것은 리플로 장비들이 한다. PSK 홀딩스, 프로텍, 레이저셀, STI 뭐 이런 장비들이 여기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O 테크닉스는 뭘 하느냐? EO 테크닉스는 이 패키지 기판에 구멍을 뚫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웨이퍼에 이 웨이퍼가 만드는 것을 절단을 한다든지 예쁘게 절단을 한다든지 웨이퍼에 홈을 파고 소울링 자르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EO 테크닉스다. 그러면 이 레이저를 EO 테크닉스만 하는 게 아니냐? 코세스라는 것도 여기와 비슷한 레이저 장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이 나오고 동진 세미캠은 이렇게 이제 구멍을 이제 에칭을 한다 그랬죠. 제가 에칭 여기다가 반도체 에칭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미세 찌꺼기가 나오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동진 세미캠 장비가 한다. 테스는 여기다 증착을 하다가 보는 것은 테스가 하고 이게 여기에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 자체에서 먼지나 분진이 나오는 제거용은 제우스가 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공동용 특수가스는 KNW가 제공을 하고 있고 다 만들어진 이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진지 계측하고 패키지 검사 장비를 하는 것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세계 최초로 LPDDR5X 및 HBM3 메모리 표준을 지원하는 7나노 PHM 물리계층 IP 테스트 칩을 설계를 하고 개발한 회사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ISC는 테스트용 소켓을 만들어내고 인텍플렉스는 검사 장비를 만들어서 검사를 하고 윈팩은 여기서 패키징과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고 두산 테스트하는 이 웨이퍼들 로직과 메모리 웨이퍼들이 잘 되는지 웨이프 검사 장비를 하고 마이크로 프렌드는 여기에 프로브 카드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 다음 TFE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여기 TFE도 검사 장비죠. 자비스도 TSV 검사 장비 이 TSV가 잘 됐는지 에칭해서 잘 구멍을 뚫었는지 여기에 대한 검사 장비는 자비스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검사 장비의 종류도 정말 많죠. ISE, 인텍플렉스, 윈팩, 두산테스나 마이크로프렌드, TFE, 자비스 이쪽은 검사 장비 업체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HBM을 공부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AI 생성 AI 이번 시장 9월 시장은 삼성전자발 이러한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HBM 관련 것들이 다 올랐는데 근데 한미반도체는 빠졌죠. 주로 SK 하이닉스발이 한미반도체인데 삼성 쪽에 오르니까 빠져버렸다. 이런 것들도 삼성 쪽에 수혜받는 종목과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는 종목에 대한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쪽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되도록이면 삼성에 관련된 기업이다. STI, 장치, 전공정 장비, 전공정 부품, 소재, 후공정 장비, 후공정 검사 장비, 후공정 테스트, 아웃소싱 장비, 후공정 패키징 장비 이런 종목들을 붙여셔야죠. 이걸 쫙 잘라 붙이고 이 부분도 잘라 붙이고 붙여놓고 하나하나씩 매일 한 번씩 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테스트하고 관찰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부를 하려면 이 8대 관련된 장비, 전공정 장비 다 붙이고 후공정 장비 붙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림 잘라서 붙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림 잘라 붙이고 이 그림 잘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책상 위에 잘라 붙인 다음에 승부를 내야 된다. 이 중에 좋은 것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여러 생각이 있지만 결국 여기에서는 이렇게 검사 장비도 좋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 레이저 장비도 좋고 니플로 장비도 좋은데 니플로 장비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올라오기 때문에 프로텍, STI, 레이저셀, PSK 홀딩스도 괜찮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동진 세미캠, 테스, 제우스, KNW, 오로스 테크놀로지 살짝 이름이 올려지지 않았지만 이 HBM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공급한 업체들도 시장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매력 세터는 로봇을 한번 볼까? 제가 로봇을 세 번째로 했는데 좀 로봇이 중요하니까 GLP-1 우리 비만 치료보제보다 로봇을 한번 봅시다. 로봇 쪽의 매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은 삼성이 만들어가는 로봇 시장이다. 결국 삼성이 만들어가는 거죠. 다양한 삼성의 로봇 계획이 발표됐죠.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과 비슷한 로봇을 만드는데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겠다. 또 로봇계를 2025년까지 가전 제조 라인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을 하고 로봇계를 만들어서 2025년 가전 제조 라인에 투자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죠. 31일 날 삼성전자가 AI 휴먼 로봇을 개발을 하겠다. 이것을 만들어서 반도체 생산 공장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인간의 형상을 본따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봇 기술의 결정체로 평가받음. 삼성전자는 이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인간형 로봇 개발을 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 로봇 시장의 새로운 핵심 기업으로 다시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라는 큰 틀 아래 반도체 공정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사람 대신 로봇을 대체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목표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로봇 산업화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 여기에 사람을 인력을 10배 이상 투자를 한 거죠. DX 부분장을 맡고 있는 한종희 부회장이 지난 3월에 열린 제5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진화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을 목표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2025년 스마트폰이나 가전제조 라인에 로봇 도구를 투입할 계획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조 라인에는 로봇계를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넣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레인보 로보틱스밖에 없죠. 지분율 59.94%까지 옵션을 행사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16만원대인데 얘는 20만원까지 가야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견딥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지만 삼성 웰스토리에서 단체 급식의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에 일본의 로봇 시장이 주는 함의를 한번 봅시다. 최근에 일본의 로봇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로봇 수요가 반등이 되고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로봇 시장도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대표적인 감속기 기업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감속기 수주가 전분기 대비 소폭 반등한 것으로 기록을 했다. 동사 주가는 한 주간 14%나 상승을 했죠. 이에 더해서 7월 일본 공작기계 수주 또한 전월비 대비 낙폭을 축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로봇의 수요 조정에 대해서 바닥 확인이 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파낙과 환악이죠. 야스카와의 로봇 수주 흐름이 엇갈리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로봇 수요의 주요 반등 가능성에 대한 가시성은 여전하다. 환악과 야스카와 이 두 개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죠.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반등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감속기 매출 및 추이가 이렇게 반등을 한 모습. 이렇게 감속기 매출이 반등을 했다는 것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 우리나라 SPG와 똑같은데 로봇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다양하게 로봇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 하나가 로봇 산업을
분리해서 협동 로봇 AGV를 만들어서 신설법인으로 설립을 했다. 기아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동차 공정 로봇 개발 목표를 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서비스 로봇 LG U+가 유진 로봇과 물류 로봇 사업 계획 MOU를 체결했다. 유진 로봇. 레인보 로보티스는 소방 사적 보행 로봇 개발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에브리버스는 서빙 로봇을 출시하며 서비스 로봇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에브리봇, 레인보 로보틱스, 유진 로보틱스도 이름을 올리네요. 네, 하나도 로봇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0월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레인보 로봇, 뉴로메카 4,000원, 5,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거 1조 간다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사서 담그셔야죠. SPG, T-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포모 현상에 휘달릴 것이다. 다시 한번 로봇 사라.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 한번 봅시다. 네, 한번 올랐죠. 그래서 GLP-1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GLP-1은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GLP-1은 호르몬이 이렇게 일종의 호르몬이죠.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데 여러 호르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여러 호르몬 중에서 우리 혈당을 조절하는 여러 복합 호르몬 중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GLP-1이다. 글루카곤이라고 그러죠.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온과 같은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분비를 줄여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GLP-1이라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이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신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자, 혈당을 조절하는 데는 여러 호르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제약회사가 GLP-1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약을 만들어서 투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GLP-1과 비슷한 유사체의 약을 만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만 치료제의 출발점이다. 처음에는 이제 당을 조절하다가 약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식욕이라든 위의 운동이라든 여러 것들을 조절하면서 이제 체중이 빠지는 부수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GLP-1 유사체 비슷하다는 거죠. GLP-1과 비슷한 약물을 만드는데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온의 줄임말인데 글루카곤과 같은 출처에서 나온다. 글루카곤과 같은 출처에서 비슷한 데서 나온다. 글루카곤과 같은 펩타이드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데 이 호르몬은 인크레틴 호르몬 계통이다. 인크레틴 호르몬은 뭐냐? 음식물을 먹으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이 소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장에서 분비되는 게 인크레틴이다. 그렇죠? 네. 소장이 보이질 않네.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췌장, 십이지장, 담낭, 담도, 위, 췌장. 그래서 인크레틴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해 혈당 조절을 돕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인슐린의 작용을 원활하게 돕는 게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은 특히 식사 직후 10에서 15분 사이에 분비가 늘고 몇 시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위장 안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위산의 분비를 감소시킨다. GLP-1 유사체는 바로 이러한 유사한 작용을 하도록 만든 약이 바로 GLP-1 최근에 위고비, 속센다 이런 약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GLP-1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의 식욕을 조절하고 잘 소화를 시키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이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치료와 미용, 양수 겸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우상향하는 고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제약사 중에서 다 보지 말고 한미약품만 봐라. 국내 시장에서 대사질환의 강자가 한미약품이다. 지난 7월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국내 임상 3상 IND 임상 허가 승인 신청 제출이 공시가 됐다.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한 에페그레나이티드, 에페그레나이티드의 적응증을 비만으로 변경하여서 개발하겠다는 전략이다. 에페는 당뇨병 임상에서 약 5% 수준의 체중 감소에 효력을 보였다는 거죠. 다만 철저한 생활습관 개선을 요구한 닐라이닐리의 비만 임상과는 다르게 식단 및 운동 공부와 같은 다소 일라이닐리보다도 사람에게 뭐 간섭을 하지 않는 좀 덜 간섭한 임상 설계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일라이닐리처럼 뭔가 생활습관 개선까지 요구할 정도로 짰다면은 체중 감소가 더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일라이닐리와 유사한 형태로 임상이 진행된다면 10% 이상 수준의 체중 감소는 충분하다. 약효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미약품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1세대 비만 치료제 싹센다의 특허가 2023년 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복제약 출시에 따라서 약가 경쟁이 리스크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항상 이 약가 인하에 대한 벽을 넘어야 되죠. 그래 대중화되고 기나고동이나 다 이 약을 먹으면서 체중 감량에 노력을 한다면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 바이오플러스, 보령, 넥스턴 바이오, 한미약품, 일동제약, 동아ST 이런 종목들이 다 좋았는데 주가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인벤티지랩만 해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데 아마 제 가격으로 기업으로 3만원이 깨지면은 사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우상향 고래이다. 그래서 한미약품 하나 넣고 인벤티지랩 꺾여서 내려오면 한번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 전략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위비고부터 쏙센다까지 한번 쭉 보시고 일라일리 주가가 엄청 오른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애플 수혜주인데, 애플 수혜주가 이제 시장에서 올라갈 것이면 애플시는 LG 이노텍, 자화전자, BH 이 세 개 정도만 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애플 수혜주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LG 이노텍, 자화전자, BH 이 세 개만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마무리합시다. 이번 주는 반도체, 또 반도체다. 승부를 내자. 뭘 사야 될지는 모르지만 패키징 업체와 삼성전자와 관련된 패키징 업체와 오사트 업체 중에서 고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기존의 마뉴얼은 한미반도체 같은 것도 그쪽으로 고른기보다는 니플로 장무에서 프로텍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는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사지 말고 좀 더 가격이 빠지면 그때 줍줍을 하죠. 지금 줍줍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애플 관련 종목들 봐라. 다음에 노보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SPG 그 다음에 뭐 하나 정도 더 보는데 뉴로메카가 시총 5천억으로 너무 싸다. 1조까지는 봐야 된다. 뉴로메카의 몰빵을 쳐도 충분히 싸움 전쟁에 이길만 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셔야 됩니다. 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함께 누리시고 함께 같이 고민하고 공부합시다. 아주 우리는 리딩 같은 거 하는 그런 카페가 아니니까 이 유료예요. 유료니까 한번 보시고 2, 3일 둘러보시는 거 결정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네, 좀 긴 시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화이팅하고 뭔가 승부를 내야 될 한 주로 보시고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